제외할 때 마음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 말은 왠지 간을 보는 것 같고 진실되지 못한 것 같고 마치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제외에서는 진리 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안정감 충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에게 느끼는 매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이유 말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왜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언제 드러내야 하고 언제는 감춰야 하는지 그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 이별을 처음 겪는 분들은 제외를 하나의 이벤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설득력 있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길 기대하거나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상대방도 나를 반가워하고 바로 만남이 잡혀 순식간에 제외를 하는 그런 순간을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제외는 한 번의 설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간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감정을 지금 보여줄까 말까 이런 고민을 여러 번 하게 되죠. 이별 직후, 유예기간, SNS 운영, 재접근 각 구간마다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얼마나 보여줄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호의적이거나 나 스스로 상대방의 반응이 좋다고 믿고 싶어지면 그 자리에서 감정을 확 드러내요. 그 순간부터 제외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주식 투자에 비유해요.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가격이 아무렇게나 오르고 내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그립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고점에서도 더 오르겠지 하고 전 재산을 한 번에 넣었다가 고점에 물린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 분할 매수 여러 번에 나눠서 사고 팔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매 순간마다 대처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외에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한 번에 내 감정과 의도를 다 보여주는 건 제외 과정에서 대응력을 완전히 다 잃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감정을 드러내고 언제 감춰야 하지? 바로 상대방의 감정 수준에 맞게 내 감정을 드러내면 돼요. 나와의 관계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주면 상대방은 노력 없이 결과를 얻었다고 느끼고 나에 대한 투자를 멈추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 성과 없는 직원을 승진시키면 노력 안 해도 승진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아요. 반대로 노력과 성과가 충분히 쌓였을 때 승진을 하면 이 회사는 노력하면 인정해주는구나. 나는 확신이 생기고 이후에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나에 대한 감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상태에서 감정을 드러내야 그게 상대방에게도 보상이 되고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리자면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은 상대방이 나와 남녀관계로 돌아갈 준비가 되거나 마음속으로 나랑 지금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은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을 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관심을 표현하거나 한번 만나자고 제안하는 시점, 그때 감정을 살짝 얹어서 표현하면 그건 상대방에게 보상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감정을 감춰야 하는 순간은 상대방이 나와 연인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보이거나 아직 경계심이 강하거나 나를 그냥 옛사람 정도로 보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내 감정을 확 표현해버리면 얘는 아직도 나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나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얼만큼 내 감정을 드러내야 해요?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4단계로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1단계, 무관심 또는 거리두기 상태. 연락은 다시 이어졌지만 상대는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혹 답장은 짧고 답장을 하더라도 나에게 큰 관심은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시기는 자기 방어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예요. 이전 연애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가둔 상태인 거죠. 이 시기에는 감정을 꺼내는 순간 그 방어막이 더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상대가 요즘 잘 지냈어? 하고 묻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스몰 토킹이죠. 그런데 나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곧바로 그동안 내 마음은 이랬어.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 그 순간 상대방은 마음속에서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많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다른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의 목표는 단 하나, 편안하게 상대방과 내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짧지만 가벼운 일상 대화 혹은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상대방에게 나와의 연락에 대한 부담감만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2단계, 호감이 나타나는 단계. 초기 연락 단계에 상대방도 익숙해지며 대화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답장 속도도 빨라지고 대화 중에 웃을 상황이나 예전에 보였었던 상대방의 어투 혹은 장난을 치는 듯한 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다시 형성되는 단계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의 감정을 확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정적 온기만 살짝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때 우리 갔던 카페 아직 있더라.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 같지만 상대방이 과거 연애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이죠. 이 정도면 상대방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지고 감정에 살짝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얘도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만남 제안을 한다든지 내 감정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사람의 감정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음을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이런 내 적극적인 태도에 호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한 건 여러 차례 상대방의 반응을 테스트하며 조금 더 확실히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가벼운 만남 제안이나 전화통화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단계, 재회를 고민하는 단계. 상대가 예전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한다거나 과거 연인 시절의 나를 대하는 듯한 태도가 나타난다면 상대방이 속으로 나와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부정적으로만 보던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기죠. 예를 들어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너 기억나? 그날 우리 비 맞으면서 걸었던 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인 시절 추억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거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건 아니라도 늦게까지 나랑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과거 장난스럽게 부르던 애칭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에 호응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상대방과 나의 연애 상황을 가정하면서 상대방 머릿속에서 나와의 재회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론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우리 다시 만나자. 같은 최종 제안을 던지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목적은 상대방 마음속에 여백을 남기는 거라 생각하시는 편이 좋아요. 4단계, 재회 확정 단계. 서로 마음을 거의 확인했고 재회가 눈앞에 있는 상태예요. 이 시기에는 감정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감정을 열어 보여줄수록 관계가 확실히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자연스럽게 오려면 단계에서 한 발 한 발 밟아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앞의 상황을 간과하고 이 순간으로 오려 하면 모든 심리적 흐름이 깨지고 상대방은 굳이 리스크가 있는 나와의 관계를 선택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감정은 여러분에게 시드머니와 똑같아요. 적소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 비율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끼어둬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풀시드를 베팅하고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내 감정을 모두 베팅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재회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회라는 일련의 과정을 그냥 운에 맡겨버리고 상대방의 감정은 추측, 예측을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감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총알들이 남아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회를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에서 제가 만들어둔 재회 전자책부터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